안녕하세요. 공부에서 남주자입니다. 오늘은 웨인 다이어의 인생의 태도라는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외부 요인도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으며 한계를 모르는 삶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한계라는 좁은 방 안에 자신을 가두고 살아갑니다. 그 방의 문을 잠그고 있는 열쇠가 누구의 손에 쥐어 있는지 지금부터 한 장씩 풀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파랑새를 찾듯 행복을 쫓아 평생을 헤매지만 역설적으로 행복을 좇을수록 행복은 멀어집니다. 행복은 도달해야 할 도착지가 아니거든요. 웨인 다이어는 행복하기로 결심하는 지금 이 순간 바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결심만으로 정말 감정이 바뀔까요? 그 답은 우리 손에 쥐어진 오렌지에 들어 있습니다. 주방 식탁 위에 놓인 오렌지를 손으로 꽉 쥐어짭니다. 그럼 당연히 오렌지 주스가 흘러나오겠죠? 누가 짜든, 언제 짜든, 어떤 도구로 짜든 결과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렌지 안에는 원래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라는 외부의 압박이 가해질 때 밖으로 튀어나오는 분노와 짜증은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내 안에 분노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흘러나온 것뿐이죠. 그렇다면 그 안의 내용물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다음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무엇을 담을지는 전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퇴근길, 도로 한가운데를 상상해 보십시오. 경적을 울리고 운전대를 내리치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교통체증은 풀리지 않습니다. 외부의 태풍은 우리가 막을 수 없죠. 하지만 차 안에서 음악을 들으며 평온을 유지할지 아니면 화를 내며 스트레스를 받을지는 오직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기준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요. 바로 과거의 기억이 지금의 핸들을 잡으려 할 때입니다. 잠시 시점을 바다 위로 옮겨보겠습니다. 보트가 지나가면 물 위로 하얀 물결이 남습니다. 이 항적은 그저 보트가 지나온 길을 보여주는 흔적일 뿐, 보트를 앞으로 밀어내는 동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도 이와 똑같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실패가 지금의 나를 조종하거나 앞으로 밀어낼 수는 없죠. 그렇다면 그 보트의 키를 잡고 있는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웨인 다이어가 대학 시절 철학 세미나에서 겪은 일입니다. 교수가 기말고사 시험지로 단 한 줄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단, 이름과 육체, 정신과 직업, 관계와 꼬리표 같은 답은 절대 쓰지 말라는 조건이 붙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달리는 직업이나 맺고 있는 인간관계, 심지어 내 몸과 정신마저도 내 영혼이 잠시 머무는 주차장일 뿐 나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꼬리표를 모두 떼어낸 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껍데기를 벗겨낸 진짜 나는 모든 것을 지켜보는 관찰자입니다. 인도의 영적 스승 니사르 가다타 마하라지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대화록 나는 그것이다에서 생각과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한 걸음 떨어져 가만히 바라보는 내면의 스승이 진짜 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육체가 아니라 육체를 경험하는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찰자라는 개념은 영적 위안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통제할 수 없다고들 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정반대입니다. 대전제,
나는 내 생각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소전제. 모든 감정은 선행하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감정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슬픔도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통제권을 자꾸 누군가에게 양도하거나 누군가에게 기대려 합니다. 타인의 칭찬과 긍정적인 평판은 달콤하지만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평판은 내 통제권 밖의 일이고 그저 다른 사람들의 수천 가지 의견일 뿐이니까요. 외부의 인정이나 보상을 삶의 동력으로 삼는 사람은 발듯이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자존감을 의탁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외부의 동기 대신 내면의 동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내부의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과 외부의 요인에 휘둘리는 사람은 삶을 구동하는 운영체제 자체가 다릅니다. 자신을 가두는 사람은 실패를 만나면 변명거리를 찾고 남을 탓하지만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실패마저도 새로운 시도를 위한 피드백으로 삼고 궤도를 수정합니다. 낯선 미지의 상황을 안전지대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느냐, 새로운 탐험의 기회로 환영하느냐의 차이죠. 이 차이는 거창한 무대가 아니라 삶의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마트의 계산대를 유심히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직원은 세워라 내워라 불평하며 물건을 담지만 다른 직원은 세 사람 몫의 일을 해내며 주도적으로 손님을 응대합니다. 경영 컨설턴트 켄 브랜차드는 이 차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죠. 오리를 독수리 학교에 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리처럼 투덜대며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선을 긋는 사람들은 과거의 방식만 고집합니다. 반면 비상하는 독수리는 한계를 넘나들며 큰 그림을 보고 주도적으로 기회를 창조해냅니다. 골목길의 고양이 두 마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고양이가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미친 듯이 제자리를 빙글빙글 돕니다. 고양이 철학학교에서 행복이 꼬리에 있다고 배웠기 때문이죠. 이를 지켜보던 나이든 고양이가 말합니다. 나도 행복이 꼬리에 있다는 걸 알지만 꼬리를 좇는 대신 내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꼬리는 알아서 내 뒤를 따라온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갈 길을 함께 걷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한 리더십과 성공의 전략은 다름 아닌 사랑이죠. 흔히 리더십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짓밟고 힘을 긁어모아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을 떠올리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성취는 결핍에서 나오는 경쟁이나 축적이 아니라 풍요로움에서 우러나온 기여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지식과 힘을 독점하지 않고 관계망을 통해 기꺼이 나눌 때 더 큰 흐름이 돌아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태도가 오히려 우리의 세상을 가장 좁게 만듭니다. 영국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인식의 문이 깨끗해지면 만물이 한계가 없는 원래의 모습으로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좁은 경험칙에 갇혀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꼬리표를 스스로 달지 마십시오. 당신이 상상하고 기꺼이 확신하는 영감이 곧 당신의 새로운 현실을 규정하는 설계도가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3단계의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첫째,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감정과 반응이 외부의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해석 때문인지 한 걸음 떨어져 주시하십시오. 둘째, 경계선 설정입니다. 내면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무례한 제안이나 요구에는 진심을 다해 아니요 라고 거절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영감의 실행입니다.
결과나 타인의 평판을 계산하지 말고 오직 내 안의 열정이 이끄는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파랑새를 찾아 헤매던 긴 여행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진실은 무척이나 단순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성공과 깊은 평온은 이미 처음부터 당신 안에 완전히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남은 것은 그 무한한 가능성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도록 당신 스스로가 기꺼이 허락하는 선택뿐입니다. 지금까지 웨인 다이어의 인생의 태도를 살펴봤습니다. 책을 통해 더 풍부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부족한 영상이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